영희가 반찬을 정리하던 평범한 오후, 광장시장 골목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설마,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 그가 고개를 돌리자 확신이 섰다. 전 남편 박철수.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손가락에 빛나는 옛 결혼 반지였다. 그 반지 어떻게 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영희. 철수는 비열한 미소로 대답했다. 내가 버린 거 내가 주워서 낀 거지. 내가 버린 순간 이건 내 것이 된 거야. 12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것은 그리움이 아닌 모욕감과 불안.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순간 영희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사는 58세 이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이른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 이곳에서 이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5시에는 벌써 시장으로 나와 하루 장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어 적당한 크기로 썰고 시금치나물과 콩나물을 정갈하게 담고 멸치볶음과 오징어 무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장인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첫 손님이 나타나자마자 영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에게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이고, 영희 씨 김치는 정말 맛있어서 우리 집 김치보다 더 맛있다니까. 단골 손님 김할머니가 웃으며 칭찬하자 영희는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광장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분주합니다. 순인의 빈대떡 가게에서는 벌써부터 기름 끓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려오고 육회골목 짤무로는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한복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영희 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장사 잘 될 것 같아. 옆 가게 빈대떡으로 유명한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순이와 영희는 벌써 20년 넘게 나란히 가게를 운영해온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늘 김치도 특히 잘 익었고 멸치볶음도 간이 딱 맞게 되었어. 영희는 순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기찬 모습 뒤에 숨겨진 영희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고 유일한 혈육인 딸마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로는 오로지 시장 사람들과의 대화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텅 빈 원룸이 그녀를 맞이할 뿐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립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몰려들고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시장 구경을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아줌마,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세요. 신것으로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딱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영희는 손님의 주문을 받으며 가장 적당히 익은 김치를 정성스럽게 골라 포장해줍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경험으로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용이면 적당히 신 것으로, 그냥 먹을 거라면 덜 신 것으로 손님의 용도에 맞춰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세심함이 영희만의 장점입니다.
가격도 정직하게 받고 양도 넉넉하게 주고 그래야 장사가 오래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영희만의 장사 철학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육회 골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한국 음식을 구경하고 있고 한복 상점들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노점상들의 구수한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정겨운 흥정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 오늘 무생채 좀 더 달게 해줄 수 있어?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주문하자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설탕 좀 더 넣어드릴게요. 이런 작은 요청 하나하나에도 성심성의껏 응해주는 것이 영희의 성격입니다.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는 그녀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시장이 조금씩 한산해질 무렵 영희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가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진열대를 깨끗이 닦고 내일 장사를 위한 준비물들을 점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일상의 소중한 의식 같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쓸쓸한 순간입니다. 가끔 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날이면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도 힘내자. 영희는 스스로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평소처럼 반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예쁘게 담고 나물들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동안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휘청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설마, 영희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전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이혼한 지 12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그녀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광장시장의 말입니다. 철수는 영희를 발견하자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열한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찾느라 고생했네.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인 양 태연하게 말하는 철수의 모습에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수의 오른손 약지에 반짝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옛 결혼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 반지, 어떻게 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할 때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지는 어떻게 철수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아, 이거. 철수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더욱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버린 거 내가 주워서 끼고 있는 거지. 내가 버린 순간 이건 내 것이 된 거야. 그 말에 영희는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서 함부로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이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영희 언니 전 남편이래. 12년 만에 나타났다더라. 뭔 일로 나타난 걸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영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벌써 육회골목까지 소문이 번져나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상황이 자신의 장사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긴 왜 가? 나도 여기서 장사할 생각인데. 이 시장이 내 전용은 아니잖아.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철수를 이곳에서 멀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얘기할 게 있으면 다른 데서 해. 영희가 간절히 말했지만 철수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숨기려고 그래?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이때 순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겠는데요.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보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순이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참 잘 차려놨네. 이 모든 게 내 돈으로 시작된 건데.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혹시 철수가 영희의 가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이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영희가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빤히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하긴.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을 찾으러 온 거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돈을 노리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협박해서라도 말입니다. 하루 종일 철수는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영희를 괴롭혔습니다. 가끔 가게 앞에 나타나서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매출도 평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철수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영희 가게 바로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 시장 분위기 참 좋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철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술을 마시는 모습에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철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를 포장해주면서도 손이 떨렸고 계산을 할 때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아줌마, 계산이 틀렸는데요? 단골 손님이 지적하자 영희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일은 30년 장사를 하면서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철수의 존재만으로도 영희의 일상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희야. 내가 배고픈데 반찬 좀 가져다 줘.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주인인 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영희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영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한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 본다고요. 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고? 나는 내 아내가 하는 가게 앞에서 술 한잔 하는 것뿐인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라고 했나? 이혼했다면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보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틈을 타서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철수는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며 해실해실 웃기만 했습니다. 괴롭히기?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찾으러 온 것뿐이야. 이 가게 시작할 때 돈 된 사람이 누구야? 집 팔아서 종잣돈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철수가 던진 폭탄 같은 말에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산 집을 내가 팔았잖아. 그 돈으로 내가 이 가게 시작한 거고. 그럼 이 가게 절반은 내 거 아니야? 주변에서 듣고 있던 상인들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만약 철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철수의 말에는 일부 사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초기에 함께 산 집을 팔아서 가게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12년 동안 혼자서 이 가게를 키워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철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철수는 술이 더 깊어지자 아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몫을 찾아가겠어. 이 가게 절반은 내 거야. 그의 고함 소리에 시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빈대떡 가게, 육회골목, 심지어 한복 상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발걸음을 돌렸고 단골 손님들마저 어색해하며 빨리 물건을 사고 떠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수가 시장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희가 이혼 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났다더라.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간 거야.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런 여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시장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거짓말들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는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가게 절반 아니면 현금으로 5천만 원.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렇다고 가게 절반을 넘겨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협박이 현실이 되고 있었고 시장에서의 평판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이런 소문들이 딸의 귀에까지 들어갈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에게만은 흠없는 엄마로 남고 싶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어제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철수가 먼저 와서 또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벌써 가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못 보던 남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외모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 왔네. 친구들 소개할게. 철수가 비죽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업 파트너들이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건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지.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 남자들은 영희 가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곧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영희 자신도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희야.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볼 시간을 더 달라고. 영희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잖아. 12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순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공공장소라고요. 하지만 철수와 함께 온 남자 중 하나가 순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남의 집안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그 남자의 위압적인 말투에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순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철수는 시장 사람들에게 더욱 악랄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이혼 후에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폈다더라.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거야.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여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빈대떡 가게부터 육회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영희는 이런 거짓말들이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발신자가 바로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연락했어.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딸에게까지 연락을 한 것입니다. 딸아, 아빠가 뭐라고 했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혼 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게 돈도 원래는 아빠 것이었는데 엄마가 가로챘다고. 엄마, 이게 사실이야? 딸의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딸에게만은 흠없는 엄마로 남고 싶어 애썼는데 이제 그마저도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딸아,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아빠가 엄마를 곤란하게 하려고 지어낸 얘기야. 영희가 간절히 해명했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근데 왜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영희는 딸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딸까지 이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들어갈까?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딸의 말에 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딸이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딸의 미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안 돼, 딸아.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영희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영희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주겠어. 5천만 원 아니면 가게 절반. 둘 중 하나 선택하지 않으면 딸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철수의 문자 메시지를 본 영희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철수는 딸까지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액수였고 가게 절반을 넘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신뢰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영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철수가 정말로 더 큰 일을 벌일 것 같은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이번에는 아예 영희 가게 바로 앞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많은 남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지나가던 상인들이 수군거렸지만 감히 다가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영희야, 잘 잤어? 나는 밤새 내 생각을 했는데. 철수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남자들은 모두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계속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영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잖아. 결정했어? 철수의 말에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돈은 없어. 그리고 가게도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철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그 순간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 아빠야. 엄마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까? 영희는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안 돼. 전화 끊어. 영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혼 후에 만난 남자들 얘기해줄까? 첫 번째는 시장에서 고기 파는 김 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영희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게 정말이야?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에게 달려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들이 영희를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진정하세요.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영희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시장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스피커폰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정말이야?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딸에게만은 완벽한 엄마로 남고 싶어 애썼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아,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려고 지어낸 얘기야. 영희가 간절히 해명했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더욱 악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 증거도 있는데 내가 사진도 찍어놨거든. 물론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사진이 있어? 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영희 언니가 그런 일을 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지만 전 남편이 직접 말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들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들어갈게. 이런 상황에서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딸의 말에 영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딸이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딸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안 돼, 딸아. 절대 안 돼.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야. 착한 엄마인 척 하면서 말이지. 사실은 아빠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그만해. 영희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원래는 아빠 돈으로 시작한 건데 엄마가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가게가 원래 전 남편 것이었다는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희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 언니, 정말 그런 거야? 순이조차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딸의 신뢰도 잃었고, 시장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고, 가게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철수는 승리한 듯 비웃으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딸한테까지 다 들켰는데. 그래도 5천만 원 안 줄 거야?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말 영희 언니가 그런 일을 했을까? 전 남편이 직접 말하는데 거짓말일 리는 없겠지.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영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와 결혼했을 때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것일까요? 사진을 넘기다가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빚 때문에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던 일 말입니다. 그때 철수는 괜찮다, 나중에 찾으면 되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반지는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철수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영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혼할 때 모든 재산을 정리했는데 그 반지는 어떻게 철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더 자세히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철수가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자금도 집을 팔아서 마련한 것은 맞지만 그 집은 영희 명의였고 이혼할 때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이런 일로 너까지 힘들게 해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한국 들어갈게. 내일 항공편 예약했어. 딸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딸아. 너는 공부가 더 중요해. 이런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엄마, 아빠가 한 말들이 정말 거짓말이야? 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미 딸의 마음속에는 의욕이 생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딸아, 엄마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 없어. 아빠가 엄마를 곤란하게 하려고 지어낸 얘기야. 너만은 엄마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영희가 간절히 말했지만 딸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진실이 뭔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이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영희 씨, 죄송한데 내일 긴급회의 좀 하죠. 요즘 시장에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말이에요. 상인회장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무슨 회의요? 영희 씨 가게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전 남편분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희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시장에 나가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번에는 시장 입구에 큰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사기당한 남편이 정의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영희의 실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속였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영희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철수가 이번에는 지역 신문사에까지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 반찬가게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시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후에 상인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 영희를 아껴주던 상인들도 이번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희 씨,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상인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분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장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텐데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시장 전체가 망신당해요. 영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상인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전 남편분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일단 가게 운영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가게 운영 중단은 곧 생계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인회장님. 제가 박철수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해결하고 싶고요. 상인들은 철수의 차분한 말투에 더욱 설득당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딸은 내일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고 시장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게 운영 중단까지 권고받은 상황에서 영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철수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12년 전 이혼할 때 도움을 받았던 김 법무사였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법무사는 영희의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협박, 거짓 소문, 그리고 가게 운영 중단 권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영희 씨, 다행히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가 여기 있네요. 보세요. 여기에 모든 재산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게 관련해서는 전 남편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서류를 본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철수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아, 그리고 영희 씨. 김 법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이 빚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채무관계도 정리되어 있는데 전 남편 명의로 된 빚이 상당히 많았어요. 혹시 지금도 그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영희는 그제서야 철수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서류들로 철수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영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김 법무사의 말에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딸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상인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김 법무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영희는 용기를 내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가 나간 덕분에 구경꾼들까지 모여든 것입니다. 철수는 여전히 시장 입구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기당한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철수가 큰 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런, 요즘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불쌍한 남자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철수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영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그동안 이분이 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영희의 당당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영희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12년 전 이혼할 때 작성된 공식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게 관련 모든 권리를 이 사람이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법무사도 나타나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법정에서도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12년간의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납부 증명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인회장을 비롯한 시장 사람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영희 언니가 혼자서 다 해온 거네. 우리가 오해했나 보다. 철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건 조작된 서류야. 법무사와 짜고 만든 거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영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인데요. 김 법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거짓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때 영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반지 보십시오. 영희가 철수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반지 말입니다. 사실 이 반지는 결혼 초기의 빚 때문에 전당포에 맡겼던 것입니다. 전당포 영수증도 여기 있어요. 영희가 오래된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이 사람 손에 있을까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전당포에서 찾아온 건 아닐까요? 저를 협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희의 추리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네. 이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영희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엄마, 공항에 도착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이상한 얘기 하더라.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엄마한테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이제 완전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딸아, 그건.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 영희 언니한테 사과해야지. 사람들의 분노가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철수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가 시장을 떠난 후 광장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딸의 연락을 받은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비록 진실을 밝혀냈지만 딸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딸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에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딸이 영희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아빠 말을 믿었어. 딸의 사과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아, 내가 미안할 일은 없어. 엄마가 미안하지. 이런 일로 너까지 힘들게 해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를 비롯해서 육회골목 사장들, 한복상점 사장들까지 모두 영희 모녀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영희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처음부터 영희 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상인회장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씨, 상인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취재를 왔던 기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정정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는 영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시장에서 12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격려에 힘입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영희의 진솔한 이야기에 기자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있는 거군요. 기자는 영희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실린 후 영희의 가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광장시장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희 아주머니 가게가 어디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자랑스럽네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덕분에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딸은 유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영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할게. 딸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시장에서는 영희를 위한 작은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희 언니, 우리 시장의 자랑이에요. 순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영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상인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진정한 신뢰, 딸과의 돈독한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영희의 소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철수가 떨어뜨렸던 반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반지는 결국 하수구로 흘러가 버렸지만 영희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버린 것 같아서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수가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순이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영희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하더니 벌을 받은 거야. 영희는 철수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는데 저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 후 영희의 가게는 광장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어머니라며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영희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도 약속대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영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사업을 키워볼까? 딸의 제안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응,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꿔보자. 딸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영희는 새로운 인생의 반지를 스스로 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는 모두 흘려보내고 대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영희의 모습이 광장시장의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내일도 힘내자. 영희는 오늘도 환한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반지 하나가 불러낸 지난 2년, 끝내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감동과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사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